반갑습니다. 드림코아 팀 파운더스 플랫팀 연징입니다. 네, 화면 좀 잘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 마스크는 제가 벗고 이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좀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좀 약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좀 확산되고 있는 어떤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6월, 10월에 그때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이제 급격히 번지고 있을 때 그때 강의를 한 두 번 했었는데 그때 팬데믹에 대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2차 시기가 9월, 3차 시기가 한 3월 정도 되는데 이때 가장 뭐냐면 더 활성이 되는 거죠. 그 활성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 때 다들 조심하시고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 또 뭐 백신이 이렇게 나와서 또 뭔가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하지 않는다는 그런 또 희망이 있으니까 다들 이 시기를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저희가 또 탱코아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탱코아 강의를 또 너무 윤영애 스폰서님께서 너무 멋지게 해주셨고 저는 오늘 이어서 너치앤볼츠 강의를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탱코아는 와 너치앤볼츠는 아메이 사업에서의 어떤 시스템이죠. 무엇을 하느냐는 탱코아이고 어떻게 그걸 잘 해나가느냐는 너치앤볼츠입니다. 그래서 너치앤볼츠 12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저를 또 어떻게 보면은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기존에 또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제가 다시 그래도 제가 또 어떤 누구인지 또 왜 이렇게 강의를 하는지를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1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으로 있고 지난주에 열심히 밤샘을 해서 부장 진급 시험을 쳤는데 서류는 통과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고 근데 아직까지 이제 어쨌든 업적 평가가 남았기 때문에 또 하고 이래 유한양행에서 어쨌든 열심히 해서 지금은 뭐 클리닉 파트, 종합병원 파트 지금 대학병원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 사진은 제가 대학병원에 있는 약사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장면을 하고 있고요. 저는 좀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 아메이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사실 이제 골프도 치지도 않고 어떤 술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가 마케팅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제가 둘 다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아메이 속에서 뭔가 배웠던 어떤 그런 부분들,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들을 그 역량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프레젠테이션이 이제 저의 하나의 어떤 스킬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뭐 김영란법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형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형태로 지금 사람 만나는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지금 제가 했던 선택들이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아메이를 지금 한 7년 반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메이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제가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렇게 어떤 성공 스토리를 좀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ING죠. 그리고 이런 와중에 제 꿈인 중에 하나였던 이제 커피숍을 좀 운영하는 게 제 하나의 꿈이었는데 이렇게 커피숍을 조그만 커피숍을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고 위에 거는 요즘 본캐라고 하죠. 본 캐릭터. 이제 워크라고 하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하지만 밑에 거는 이제 부캐입니다. 부캐릭터죠. 라이프와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뭔가 내가 라이프를 어떻게 꾸며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부캐를 사람들이 키워드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부캐를 한 번 더 좀 제가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영드림이라는 아메이 사업 홈미팅들을 이렇게 지금 홈미팅 한 3개 정도에 이제 요리 미팅 한 2개 정도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영드림 카페 그 다음에 그 카페 위에 또 영드림 라운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 오프라인 플랫폼을 또 만들었어요. 이제 온라인 플랫폼도 다 만들고 있지만 사람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라운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독서 모임,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 영드림 독서 모임이라든지 영드림 영어 스터디라든지 뿐만 아니라 이렇게 SNS상에서 영드림 유튜브 인스타들을 이용해서 지금 제가 국회에서 원하는 거는 Y드림, 영드림이라는 브랜드로서 뭔가 제 라이프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거. 저도 정확히 제가 미래에 뭘 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면 시대가 워낙 빠르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다 불확실한 미래에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배웠던 트렌드라든지 성공학 책에서 말하는 거를 이제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가족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이가 3명이 있고요. 8살, 6살, 그다음 5살. 저희 아이들도 조금 전에 유튜브로 제가 나오는 거 보고 전화가 왔는데 잘 나오지? 한번 환호 좀 해주고 이렇게 한번 메시지를 한번 전해봤습니다. 어색하네요. 아무도 반응이 없는데 네.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이유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으로 받았던 어떤 유산, 어떤 자산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어머니가 이제 정확히 24살, 16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오늘이 어머니 기일입니다. 저는 요거 끝나자마자 또 이제 밀양으로 이제 어머니 제사를 또 이렇게 지내러 가야 되는데 좀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그나마 미래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삼형제가 어쨌든 좀 더 뭔가 미래를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준비를 부모님 두 분 다 선생님이셨는데 명예퇴직까지 이렇게 해놓으시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렇게 자녀한테는 적어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배웠던 어떤 그런 마인드로 인해서 지금 이 밑에는 제 꿈보드거든요. 저희 집 꿈보드인데 지금 이제 8명의 아이를 후원했는데 3명은 이제 후원이 멈추고 5명의 이제 아이를 계속 후원하고 있고 이제 5년 정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후원을 안 받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 8명 아이를 후원을 하고 11개 단체 이렇게 여기 아메이 수입으로서 이렇게 뭔가 미래를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큰 꿈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꿈도 뚜렷해지는 거죠. 제가 아이들과 이렇게 뭔가 가장이 되기 전에 저 역시도 엄청 큰 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 20개국 이상을 여행을 다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별 여행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책임감이 생기면서, 어, 이제 제 꿈은 일단은 우선순위가 못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아메이 속에서 뭔가 성공은 나의 꿈 역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 꿈 역시도 지금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꾸니까 지구별 버스킹 여행 작가가 제가 가장 지금까지 생생했던 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처음에 지금 이과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사업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좀 더 이과하신 분들 위주로 제가 이 얘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아메이 사업이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 친구를 통해서 왔는데 자유, 희망, 가족, 보상, 자유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희망을 꿀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일이다 했지만 다들 그렇듯이 저 역시도 누군가를 이용해서 뭐 매출을 올리고 또 주변의 시선으로부터는 뭔가 안 좋은 어떤 시선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했으면 절대 안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이성적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일수록. 왜냐하면 이 속에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이 사업을 내가 해도 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시기를 충분히 가지는 좀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 역시도 이 속에서 내가 하는 건 아니었지만 내 친구가 분명히 권한되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속에서 배워오다 보니까 딱 두 가지가 느껴지더라고요. 배움을 통해서 성장을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배움을 멈추는 날 성장도 멈춘다는 걸 제가 지금 완벽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배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원리는 진화론의 원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성공학적으로 대입을 했을 때 분명히 뭐든지 내가 자영업을 하든 뭐 이 아메이 사업을 하든 회사를 들어가든 분명히 학습의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배우지 않으면은 내가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 배움을 속에서 제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내가 이거를 해도 될 것인가의 믿음. 믿음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그 학습을 한다고 다 변하진 않아요. 이 속에서도 다 학습하신 분들 많으시지만 그 학습을 한다고 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Y라고 하기도 하고 꿈이라고도 하죠. 그게 내가 진짜 원함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변화를 계속적으로 내가 생존이라는 어떤 내가 이거를 아니면 안 돼. 배수의 진호 생존이란 것과 밀착이 될 때, 그때 변화를 지속할 때 바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회라는 것도 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사고와 아니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겪는 과정인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다 학습을 하고 변화하는 게 싫기 때문에 뭔가를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작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역시도 이 속에서 배웠던 거는 저는 아메이 사업도 이제 지금은 제가 잘 하고 있지만 첫 번째 제가 좋았던 거는 2013년도에 제가 여기서 배웠던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그때는 드론과 무인 자동차 지금은 상식화된 건데 IoT 인터넷 오브 띵 모든 게 인터넷에 연결됐다. 그때는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아무도 쓰지 않았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가지고 회사 동료들한테 하니까 관심도 없었었어요. 하지만 2, 3년 뒤에 그게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고 상식화될 때 저는 확실히 검증을 한 거죠. 내가 이 속에서 배우는 거는 2, 3년 뒤, 3, 4년 뒤에 현실로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트렌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트렌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트렌드들이 마치 물결처럼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너츠 앤 볼츠라는 강의도 하지만 트렌드도 같이 넣어서 오늘 강의를 같이 해드릴 겁니다. 제가 이맘때쯤에 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그 트렌드 코리안 김남도 교수님이 보통 이런 체계를 만드는데 오늘은 2021년 거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카우보이 히어로라고 해서 2021년도에 있을 트렌드를 이렇게 10가지를 이렇게 미리 만든 책인데 아마 읽으신 분들도 읽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하지만 2020년도 때 트렌드 코리아에서 예상했던 트렌드가 실패가 됐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1월, 2월에 창궐을 해버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2020년도의 트렌드 네 가지 빅4를 다시 한 번 더 찝고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있을 때는 트렌드 코리아 21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텐데 오늘 이 빅4 자 이건 뭘까요?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첫 번째 키워드는 여행. 예, 맞습니다. 여행. 두 번째 키워드는 예, 유재석이죠. 유재석. 그 다음에 도전. 네. 네? 도전? 부캐. 맞습니다. 부캐. 부캐입니다. 세 번째는 넷플릭스로 보죠. 넷플릭스 보는데 지금 이제 영화를 보는 이미지도 이제는 이렇게 완벽히 사라졌죠. 바로 영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뭘까요? 비를 보고 있죠. 캠프? 비를 보고 있고 아니면은 비가 나왔습니다. 네. 비대면입니다. 네, 비대면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주제를 정했는데요. 이 각각에 대한 어떤 주제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연결시켜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할게요. 네, 우리가 오늘 주제는 바로 너츠 앤 볼츠입니다. 너츠 앤 볼츠가 뭐냐면은 순나사와 앞나사인데 모든 어떤 건물이 생기는 데 있어서 제일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메이라는 어떤 큰 자산을, 아메이 사업으로 큰 자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자산을 만드는 어떤 기초를 우리가 배워야만 이 큰 건물을 만들 수가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건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2가지인데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사업 시작하기, 두 번째는 꿈 가꾸기, 세 번째는 목표 세우기, 네 번째는 명단 작성, 다섯 번째는 만남과 초대, 여섯 번째는 사업 설명. 이렇게 원래 파트 1, 2로 이전에 3시간씩 하던 이런 강의를 저희가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스피드를 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지속적인 만남과 지속적인 만남, 여덟 번째는 사업 키우기, 아홉 번째는 시스템과 사업 도구, 열 번째는 네트워크의 균형, 11번째는 의사소통 방법, 12번째는 자세와 이미지입니다. 사실 이 12가지가 우리가 카네기 코스라고 한 4, 500만 원 정도를 줘서 한 3달 정도로 우리 성공학
그 코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그 리더십 코스들이 많은데 그 코스에서 나오는 어떤 부분과 한 70%가 유사합니다. 내가 그 일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워야 될 것들인 거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6가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업 시작하기. 사업 시작을 하기 전에 이 속에서 아미 사업이 거의 60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유의하면 좋더라라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데 지금 빠른 스피드로 많이 변하고 있어서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이 유의사항을 기초로 한번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기. 맞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처음에 누군가 권유를 받으면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 상대편 분한테 뭐냐면은 이런 어떤 그 나를 낮게 보는 어떤 이미지를 안 가지고 싶지만은 너가 이 사업을 알아들으면 나도 같이 해볼래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얄팍한 마인드가 좀 생기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누군가한테 아메이 사업을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주변에 이래 물어봅니다. 너 아메이 뭐 아메이 알아? 이런 식으로 그냥 물어보거나 뭐 너 뭐 예를 들면 아메이 제품 써? 이런 식으로 그냥 건드려 보는 거죠. 그 건드려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마찬가지. 그러면 주변에서는 피상적으로 겪었던 부분들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듣거나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피상적으로 겪었던 부분들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안 좋은 피드백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에는 너도 나도 네트워크 마케팅 하나씩은 다 해요. 정말로. 아니면은 제품을 안 써본 사람은 아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를 제대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알려주는 곳에서 한번 배워보는 게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방식으로 사업하지 않기. 근데 요거는 조금 트렌드가 바뀌면서 기존에 우리 보면은 60년이나 되면서 70세, 80세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요. 50세, 60세 성공하신 분도 있고 20, 30세 때도 성공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마다 어떻게 보면은 어, 각각의 어떤 사람을 만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사업을 전하는 방법은 다 조금씩 틀리지만은 똑같은 부분 딱 있는 거죠. 바로 탱코아랑 너츠앤볼츠는 제대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부분은 정확히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화로는 설명하지 않기. 왜냐하면 우리가 대면하지 않은 곳에서는 감정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거절도 쉽고요. 그리고 상대를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거절도 쉽지만 상대를 감정을 쓰지 않고 피해버리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로는 만남에 대한 어떤 약속만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동창회 계모임 등에서도 전하지 않기. 저 역시도 계모임에서 이 사업을 전해봤는데, 한두 명 관심은 있지만, 한 10명에서 관심 가지지 않는 어떤 부정적인 사람이 한두 명이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그 모임의 본질에 맞는 어떤 일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을 알릴 때는 1대1로 알려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저희가 오프라인 미팅이 있을 때는 그냥 밥 사줄게. 그냥 우리 강의 한번 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너한테 내가 뭐 보여줄 게 있는데 한번 따라와봐 해놓고 이렇게 사업 설명하는데 지금은 내가 아메이 하는 걸 오픈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나서 사업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상대방과의 감정 소모를 가지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후원보다는 미팅 우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뭔가를 하나 주기 위해서 뭐냐면은 나 자신부터 채워야 된다는 거죠. 스승사자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보통 내가 한 숟가락의 물을 이제 뭐냐면 누군가한테 주기 위해서 한 그릇의 물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후원보다 미팅, 자기부터 먼저 미팅에서 배워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후원하는 것.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기준은 많죠.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책을 많이 읽거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나보다 처음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어떻게 많이 알려지게 되지만 나보다 뭔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좀 약간 꺼려지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을 좀 더 당당하게 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설명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번은 맞죠. 사업가다운 용모와 복장 가지. 이거는 정말 필수죠. 이게. 그리고 9번째는 부부 후원을 원칙으로 하기. 사실 이전에 부부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 남성이 잘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부 후원이 됐을 때 잘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확실히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결혼을 하지 않고 비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어쨌든 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많이 진행을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후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혼자서 다 채워지지 않는 남성 혼자라면은 요리를 하는 부분이 부족하다면 팀에서 그걸 같이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지금 사업 시작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제가 영상을 많이 이제 새로운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그게 하나의 어떤 저의 또 메리트였는데 사실은 유튜브를 할 때 혹시나 어떤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사실 영상을 많이 쓰지 않는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사업 시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단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아메이를 사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업을 해본 경험이 대부분 다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가의 마인드를 갖는 게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 성공학 책도 많이 읽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그래서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이런 온라인 미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아까 우리가 학습을 통한 뭐가 생긴다 했죠? 믿음이 생긴다 했잖아요. 그 믿음이 생기면 내가 이걸 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결단이라는 거죠. 그 결단이란 마음이 올라왔을 때 확신이 생긴 믿음이 생긴 결단이 마음 올라왔을 때 우리가 뭐냐면은 변화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적 자세도 바꾸고 그다음 내적 자세도 내가 평소에 막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욕도 하고 있는 친한 친구들 그렇다면 그것도 이제 스탑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늦잠 자고 그 다음에 TV 보고 시간을 킬링하던 시간들도 좀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어떤 그런 결심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혼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스폰서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먼저 그 과정을 겪어봤고 그 과정이 얼만큼 힘든지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해주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일상적인 용어로는 이제 멘토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스폰서님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이 변화를 단계적으로 올려가는 거죠. 그 변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행동을 보일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행동으로 우리가 어쨌든 해낼 때 그때 학습에 의해서 배우는 깨달음, 학습을 통한 깨달음은 일시적인 겁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배워서 받는 깨달음은 어떻게 보면은 내 몸에 새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통한 어떤 우리가 리더의 모습을 갖춰가는 거죠. 이게 바로 사업 시작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하기 싫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안 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이 변화되는 과정이 내 일상적인 내 기존의 모습과 달라지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거든요. 저 역시도 체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때 너무 바쁜 스케줄 때 이 사업가의 마인드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쉬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많이 생길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쉴 때도 뭐 쉼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지만 다시 나의 어떤 텐션을 끌어올려서 다시 리더의 모습, 사업가의 모습으로 빨리 되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행동으로 내가 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뭘 하느냐? 우리가 아마 이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과 포기와 유보라는 부분들을 아마 배우셨을 텐데요. 내가 기존에 어쨌든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가지고 기존에 내가 날려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모읍니다. 시간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 시간을 확보를 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탱코아에 대한 어떤 것으로 채워나가는 거죠. 어, 그 포기와 유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그게 습관이 되고 뭔가를
이 아메이 사업을 이뤄냄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 확보가 되면 충분히 또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난 원리가 있거든요. 바로 인간은 보상 심리라는 원리를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그게 집중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소중한 거를 대신해서 딴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역시 등가 교환이라는 원칙을 의해서 그 일도 소중하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보통 한 3세에서 한 6세 정도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가장 귀운 시기잖아요. 근데 그때 아메이 사업을 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도 역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어쨌든 내가 대가 지불을 하고 이 사업에 몰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이 사업에 대한 집중도가 훨씬 올라가겠죠. 그게 바로 보상 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내가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초반에 접근은 그렇습니다. 내 남는 시간을 하는 게 시작이 맞습니다. 내 남는 시간 이 시작을 하는 게 근데 이 사업을 집중을 해가 알아보고 성공하고 원리를 내가 좀 더 알게 되다면은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을 내가 효율적으로 쓰게 되는 보상 심리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뤄내는 그래 중요한 시간 대가집을 한 만큼 그걸 이뤄내려고 하는 집중도도 훨씬 올라간다는 거죠. 그 원칙들을 대부분 다 성공한 사람들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집을 통해서 뭐가 생긴다? 우리 학습을 통해서 꿈이랄 때 그 바로 간절함이 생기거든요. 내가 이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간절한 거죠. 그거를 이뤄내고자 하는 말. 그게 Y고 드림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꿈이 없지? 꿈이 왜 안 간지러지? 안 간질가, 오늘 몸이 좀 간지럽네요. 네. 왜 안 간절하지? 이런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가 지불을 제대로 안 하셔서 그래요. 대가 지불을 제대로 하셔야만 꿈이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꿈을 갖고 해야 되죠. 이 간절함이 생겼잖아요. 이 간절함이 생긴 거는 저는 사실 안구 건조증이 심해가지고 눈물이 잘 안 나는데 간절하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는 거죠. 너무 간절하고 가슴 벅차고 꼭 이뤄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려면 그게 바로 꿈이 생겼다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꿈 가꾸기를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매슬로우 욕구 5단계, 7단계를 보통 이렇게 우리가 배웁니다. 기본적인 우리 욕구가 사람들이 낳기 결핍의 욕구 단계에 있어요. 어떤 생리적 욕구, 안정의 욕구, 인정의 욕구 이 상태에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 진짜 꿈을 찾아내는 게 좀 어려워요. 근데 그것도 꿈 맞죠. 하지만 내가 정말로 진짜 큰 꿈을 꾸겠다라면은 내 자아 실현, 내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목숨 걸고 이루겠다는 그런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고 있나요? 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많으신데 네, 그런 간절함을 끄집어내서 네, 그렇게 이렇게 자신의 자아 실현을 하고 나면은 그 자아 실현을 넘는 자기 초월의 욕구.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런 저 역시도 그 자기 초월 저는 마음속에는 이런 여행이라는 것들 어떤 지구별 여행자라는 자아 실현을 끄집어내었고요. 그리고 글도 쓰고 싶고 음악도 하고 싶고 이런 자아 실현 욕구를 끄집어내었지만은 자기 초월 욕구, 내 자녀를 지키는 어떤 그런 책임감과 전 세계에 정말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내가 보살피겠다라는 어떤 그런 책임감이 같이 생기는 게 저는 자기 초월의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욕구가 생겼기 때문에 이 아메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내가 이거를 죽을 때까지 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앞쪽에 결핍이 욕구 있다면은 돈 대신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할 많고요. 저 역시도 주변에 뭐 하루에도 그냥 뭐 우리가 투자해서 벌 것도 많잖아요.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욕구 상태를 넘어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꿈을 만들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시크릿 제가 만든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꿈꾸는 다락방이라든지 어떤 이제 꿈에 관련된 이지성 책에 보면은 RMVD라고 했죠. 리얼라이제이션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vivid dream 뭐냐면은 생생하게 꿈을 꾸어야 된다 하는데 생생하게 참 꿈 꾸어집니까? 잘 때는 꾸어지죠. 근데 평소에 우리가 원하는 게 잘 나오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론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가지불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결핍 상태가 와야만 그걸 생생하게 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핍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치 있고 간절한 꿈, 이거는 한 번에 찾아지진 않아요. 이 속에서 가치 있고 간절한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혼자서는 그 꿈을 절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멘토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계속적으로 이 속에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구체화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 100가지라는 걸 우리가 베이직 세븐이라는 걸 통해서 하잖아요. 하면은 뭐 하고 싶은 것을 100가지를 적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크게 5가지, 뭐 가고 싶은 곳, 되고 싶은 모습, 하고 싶은 것, 주고 싶은 것,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근데 이 싶은 것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능성이 아주 낮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50대 50이에요. 뭐 싶다, 뭐 하고 싶다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 뭘 이루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은 뭐 하기 두려운 마음, 이게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세요. 뭐 하고 싶다. 이 두 가지 용어가, 두 가지 의미가 둘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50대 50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그거를 되는 것으로 보고, 누군가는 그게 안 되는 곳으로, 안 되는 곳이 아니라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어디다가 무게를 더 주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0가지 적어 보시고 그에 맞는 꿈을 내가 거기서 너무 와닿는 거. 이건 너무 와닿는다 하면은 그 사진을 이렇게 뽑아서 붙여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시각화라는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그 그림을 계속 보다 보면 내 마음속에 우리 뇌는 가짜와 그 진짜를 현실과 그 다음에 상상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상상의 그림도 계속 보다 보면 우리 뇌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래를 이루는 방법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미래의 것도 마치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그 꿈을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생생하게 꾸는 방법입니다. 마치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시크릿이란 이걸 이루는 비밀을 DEDA, 대다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대단은 뭐냐면 첫 번째, 드리밍. 이건 전부 다 동사입니다. 꿈은 다 동사야 돼요. 드리밍, 꿈을 꿉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자가 중요한 게 educating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사업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스터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educating은 뭐냐면 진짜 의미는 뭐냐면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지금 내 만족하려고만 배우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doing, 바로 해야 됩니다. doing. 그리고 achieving, 그다음에 성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한번 세트를 가졌을 때 우리의 어떤 뭐냐면 성공 확률이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커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꿈과 꿀까지 들어가 봤고요. 이렇게 제가 한번 집에 있는 걸 어제 실시간으로 한번 찍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진 제가 예를 들면 버스킹 하는 비긴 어게인 제가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장면에 멋지게 버스킹 하는 거라든지 또 업그레이드해서 제가 디제잉도 한번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를 배낭으로 여행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꿈들. 그리고 밑에는 제가 아이를 후원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베이직 세븐이랑 이제 사명선언문과 그 다음에 꿈 이런 거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고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 아메이 사업을 끝까지 이끌고 가는 목적은 처음에는 저희 아이들에 대한 어떤 게 좀 컸는데 지금은 저희 아이들보다도 사실 지금 제가 후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메이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1차 수입만으로는 이래 크게 아이를 한 100명까지 후원하는 꿈을 내가 꿀 수 있을까? 못 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희 아이들도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성장되는 과정을 다 이렇게 사진을 해놨거든요. 보면서 어 저희 아이들도 이 사진을 보면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자기들도 이제 좀 불쌍한 아이를 도와야 된다. 그래서 11월 11월 빼빼로 데이 때 저희가 이제 같이
그 봉사활동이 저희 아이 3명이랑 같이 빼빼로를 만들어서 이 마산 유건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 보냈어요. 그래 보냈는데 이렇게 아이들 저것도 빼빼로 먹고 싶지만 자기들 부스러기 먹고 예, 그 빼빼로 온전한 빼빼로를 아이들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런 씨앗이 아이들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또 2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질문을 한번 제가 드릴 타이밍이 주자. 이제 질문이 나갑니다. 질문이 나가는데 첫 번째 질문 이제 한국의 나폴리, 한국의 발리는 어딘가? 제가 미리 이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진이 나오거든요. 한국의 나폴리, 한국의 발리는 어딘가? 네. 또 한국 나폴리 우리 틀리는 분들도 많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한번 제가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한국의 나폴리고요. 여기 오른편이 한국의 발리입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 키워드를 여행으로 넣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비행기 타고 여행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국내 여행이 이제 키워드죠. 국내 여행. 그 국내를 여행하다 보니까 너무 멋진 곳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멋진 곳들이 많이 나타나 버렸어요. 네, 네, 네. 지금 되시죠? 바로 삼척 그리고 양양입니다. 예, 여기 지방에서 올라가기 좀 힘든 곳입니다. 그냥 가까운 분들은 통영 가시면 됩니다. 그냥 통영 가시면은 근데 새롭게 발견되는 곳이죠. 그 양양이라는 곳은 또 서핑하기도 정말 좋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국내 안에서 뭔가 이런 새로운 것들 재발견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저는 비행기 타고 근데 저는 나폴리 가고 싶고 발리 가고 싶네요. 그래 어쨌든 그때까지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탈 수 있는 시간을 또다시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래 이만큼 우리가 이제 재발견을 할 수가 있고 이걸 왜냐면 삶은 여행이라는 거죠. 사실 요즘에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수리잡이잖아요. 우리 옛날 용어로 말하면 수리잡이고 요즘 본캐와 국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런 어떤 본캐와 국캐를 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새 아이를 양육을 하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쫓기는 건 맞아요.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인데 그럴 때보다 그때마다 조금 뭔가 약간 힘든 감정도 올라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내 삶이 여행처럼 한 번뿐인 삶인데 정말 멋지게 이 생애를 소풍 왔다 가는 그런 천상병 시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아름다웠다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란 여행을 떠나는 거잖아요. 인생 여행은. 아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꾸페시의 행복여행. 혹시 읽어보신 분들 있으신,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 키워드가 4개가 나왔죠. 춤추라, 제가 글자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이건 이제 필요합니다. 사랑할 때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소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 다음에 노래하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듣고 있지 않은 것 제가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제가 이쪽을 한번 볼게요. 이제 노트북에는 잘 안 보이네요.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실 너무 와닿았어요. 제가 삶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이 말들이 너무 와닿는 거죠. 이에서 핵심적인 책만 이렇게 한번 뽑아볼게요.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행복을 찾아 늘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지요.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CLC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의무적으로 들어서 힘들게 듣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을 억지로 끌려가고 있다면 어떤 분들은 여기서 내가 뭐 배우는 즐거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내가 성장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 이런 게 있다 보면은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마치 이제 여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행이란 거는 딱히 어느 장소를 가는 게 아니라 이 순간순간에 내가 몰입을 해서 즐기는 감정을 끄집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행복 여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 여행을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들 많이 양양 많이 맞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두 번째가 부캐라는 단어. 제가 부캐. 여행과 부캐라는 단어를 키워드를 꺼내놨잖아요. 근데 부캐라는 단어가 원래 처음에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대 최고의 상품은 뭐냐면은 우리 어떻게 보면 1990년대라는 단어였어요. 1990년대. 네. 네. 1990년대.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98부터 시작된 그래서 우리가 뭐 슈가맨. 저도 사실 슈가맨은 제가 유튜브로 좀 봐요. 왜냐면 그때 내가 열정적으로 놀 때의 감정들이 잘 나오더라고요. 나이트 많이 다녔대라든지 뭐 이런 그런 감정이 나니까 지금의 내가 젊어진다는 경험. 지금 40이라는 나이가 됐지만은 그때 젊었을 때 어떤 감정들이 막 나올 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어떤 90년대 상품들이 그래서 레트로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3, 40대들이 주층이었던 90년대 10대, 20대였던 그리고 50대까지 어쨌든 이런 3, 4, 50대가 지금 소비의 주체층이다 보니까 이런 90년대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유재석과 비와 이효리가 삭스리라는 어떤 이런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팀을 만들어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나만의 부캐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캐릭터, 그러니까 자기의 옛날에 좋았던 시절의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은 거죠. 아니면 옛날에 자기가 너무 하고 싶었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캐릭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코비드 19이 오고 나서 이 부캐라는 캐릭터가 지금 투자 부캐라는 단어로 바뀌고 있어요.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처음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딱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보통 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어떤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서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족형 부캐에서 지금 미래 준비형 부캐로 변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현상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유튜브도 찍어봤는데 티티팝스라는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파트너의 유튜브 이제 어쨌든 채널인데 거기서 이제 MBTI라는 거를 저희가 했어요. 찍어서. 그래서 지금 MBTI라는 걸 어떻게 성격 검사하는 게 한때 최근에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이 부캐, 자기에 맞는 부캐를 잘 찾기 위해서 이 MBTI 나온 거. 저는 ESFJ라고 하는데 이렇게 ESFJ는 보면은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감정형이고 그다음에 J 판단형인데 회사에서 제가 감정적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거든요. 감정적이다. 그래서 일은 잘하지만은 좀 한 성깔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메이 속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리더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아메이 속에서는 외향적이고 이제 사고형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어디죠? 감각형인 거죠. 감각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어떤 부캐를 준비하느냐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정말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네. 그 소프트웨어 손정희 사장님이 지금 진짜 투자의 그분도 기재인데 지금은 자기 투자도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모든 어떤 자기 어떤 투자 자금을 현금화시키고 있대요.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기가 나 자신을 어디다 투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어떤 부캐의 캐릭터를 많이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3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물 한 잔만 좀 마실게요. 네, 목표 설정입니다. 꿈에다가 이제 달성 시한을 붙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찾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원하는 것은 없는데 회사에는 항상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다 보니까 항상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꿈이랑 연결이 됐다면은 그래도 회사 다닐만 하죠. 다닐만 한데 그 꿈을 그래서 처음에는 이 꿈과 꾸기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면 달성 시한은 이제 붙이는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마케팅적 스마트 기법을 씁니다. 이 목표를 할 때는 이제 어쨌든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measureable하게 측정 가능하게 하시고 그리고 액션 오리엔티드 행동 지향적으로 그 다음에 리얼리스틱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타임 베이스드 적시적으로
피드백.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다양하게 5번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적시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피드백을 스폰서님한테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피드백을 나는 넣어봤고요. 그래서 이 5가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목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첫째 주는 목표 설정하는 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파트는 이렇게 해봤고 사업팀이 이렇게 해봤는데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시 한 번 더 스마트 기법을 써서 이번 달에 대한 목표를 다시 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이 25일 정도 됐을 때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목표 설정을. 근데 이거를 안 하면은 제자를 걸음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님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목표의 종류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아메이 사업이 힘들 때일수록 롱런 뭐냐면 장기적 플랜 인생을 같이 가는 그 플랜으로 생각을 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사업의 성장의 목표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가정의 목표, 개인의 목표도 내가 장기 플랜과 단기 플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단기 플랜은 왜냐면 내가 이루었을 때 그 성취감이 우리가 이 그 D 잠시 제가 대다 그러니까 D E D A 그 맨 마지 A가 어치브먼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성취를 해야만 그 다음에 내가 또 갈 에너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것은 좀 성취 가능한 것들. 아주 사소한 거라서 괜찮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내가 예를 들면은 오늘 저녁에 산책하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사소한 것도 내가 성취했을 때 에너지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좀 이제 종류를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성장에 대한 아메이 속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단기, 중기, 장기, SPS 한 루비 정도까지 1년 내에 아니면 내가 1년에 해서 좀 더 작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브론즈 빌드라는 게 많아요. 브론즈 빌드에서 SP 정도 또 괜찮아요. 왜냐면 이전에 비해서 돈이 됐거든요. 뭐 돈이 다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또 돈이 돼야만 또 그 어치브 뭔가 성취감 때문에 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중기는 또 파운드스 에메랄드에서 다이아몬드 정도까지. 저도 지금 중기 목표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목표는 수석에서 크라운 엠버서스 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목표까지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기 사업자들은 어쨌든 이런 목표 속에서도 뭐냐면은 그 스폰서님의 어떤 내가 멘토링을 받아서 400K 코어 리더가 되는 목표를 확실히 가져가면서 단기 목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직한 탱커화를 하시고 그래서 3개월 이내 12%한 9에서 12% 정도를 한번 성취를 해보시고요. 세 번째는 어쨌든 스폰서님의 도움을 받아서 홈미팅이 개최해 봐야 됩니다. 내 중심적으로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봐야만 성장이 됩니다. 내가 할 거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도 내가 홈미팅을 만들고 있지 않다면은 분명히 스폰서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 내 중심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한 명이나 좋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나 이하의 홈미팅을 만들어 가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월 10회 이상 사업 설명과 OM 초대 이런 강의를 같이 들었는데 OM이 지금은 오프라인 미팅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1대1로 우리가 같이 만나서 또 들으면 되죠. 아니면 강의 영상을 주고 같이 이제 피드백을 같이 받아야 되고 이게 어쨌든 400K 코어 리더가 되는 초석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이고 네. 이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방법을 믿어야만 한다. 이 방법을 사용한 사람들이 변화될 가능성은 무려 3배, 다시 말해 300%나 높았으니까. 습관, 변화, 동기부여에 관한 대부분의 책은 이렇게 말한다. 변화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성격을 바꾸세요. 의지가 강한 사람을 본받거나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원하세요. 말이 쉽지. 변화를 위해 개인의 성격을 바꾼다는 게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이란 말인가? 여기 수많은 자기계발서 이야기에 의문을 던진 한 남자가 있다. 미국 UCLA 의과대학 교수이자 15년간 수천 명의 삶을 바꾼 세계적인 행동과학자 션영. 그는 자신의 책 무조건 달라진다에서 이렇게 말한다. 수많은 책과 일반적인 통념은 변화를 위해서는 성격, 그러니까 나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의 핵심 성격이 있고 이는 평생 동안 쉽게 변화하지 않죠. 많은 이들이 의지력이나 동기부여 결여를 문제로 삼지만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당신의 본래 모습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 작은 단계로 생각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 꿈꾸는 것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꿈꾸는 것만으로는 변화 속에서 겪는 일상의 시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는 꾸준한 변화를 위해서 꿈, 목표, 단계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꿈은 목표보다 거창합니다. 성취하기까지 3개월 이상 걸리고 지금껏 성취한 적 없는 계획을 뜻하죠. 반면 목표는 성취한 경험이 있고 책 100권을 읽겠다처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계는 목표로 향하는 길에 점검하는 작은 임무입니다. 성취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려서는 안 되죠. 아주 작은 첫 단계를 찾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작은 걸음을 내딛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으세요. 작은 단계에 초점을 맞추면 꿈에 초점을 맞출 경우보다 빠른 시간 안에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데 이때 뇌에서는 강력한 화학물질을 분비해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를 다시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아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이처럼 작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단계와 목표를 성취해서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될 겁니다. 달라지고 싶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변화는 어떤 운동화를 신을지 곰곰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운동화를 신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요. 네, 이렇게 우리가 목표 설정을 맞는데, 제가 주변에서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좀 높다라는 편을 많이 듣는 부분인데, 저도 최근에 이 부분이 왜 그럴까라는 거를 그냥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저희 이제 보면 그 사촌 동생이랑 얘기할 때 이렇게 좀 깨닫게 됐는데, 제가 매일 하는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수첩도 많이 들고 다니지만 수첩에 적기 전에 제가 A4지를 적극적 들어서 적어가지고 아니면 적어서 항상 제 재킷 안쪽이라는 주머니 항상 제 주머니에는 메모지가 들어있거든요. 그 메모지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매일 저는 투두 리스트를 적는데 진짜 사소한 것들을 많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만나기, 누구 연락하기 있는데 그게 제가 동그라미를 쳐서 색칠해서 지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나서 한 그게 일주일간 지나면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투두리스트 매일매일 적어요. 그 한 장을 계속 들면 그 다음날 또 적고 그러면 그 남은 걸 다시 옮겨 적고 남은 걸 또 옮겨 적고 이런 식으로 그 작업을 계속 했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회사 들어와서 그게 습관이 생겼던 것 같아요. 실수를 안 하려고 했던 일들인데 그게 성취감으로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성취를 하더라도 좀 뭐랄까 나 자신을 독려해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습관이 저한테는 좀 자존감을 좀 많이 높이는 습관으로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조금 전에 단계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많이 집중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명단 작성인데요. 어쨌든 제 아메이 사업은 인간관계 사업이고요. 그래서 꿈이 자본이고 명단이 자산입니다. 얼만큼 내가 많은 명단을 어쨌든 내가 사업 설명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가 부분인데 하지만 대부분 다 사업 설명할 사람이 없다? 내가 알릴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 명단이 없다는 건데 근데 명단이 없다는 건 사실 틀렸고요. 한 번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아메이 사업을 권할 만큼으로 명단을 못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내 마인드를 이 사업을 알릴 수 있는 마인드로 못 만들었다는 거죠, 정확히. 그래서 내가 알릴 수 있는 사람 마인드로 만들면은 바로 내가 한 번도 안 봤던 사람한테도 사업 설명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팅에 우선을 하고 공부 학습에 우선을 하는 게 그 말입니다. 명단 알릴 사람이 없다는 것은 거기에 집중을 못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습에 집중하라고 계속적으로 내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명단이 없다는 뜻이고요. 명단이 없다는 것은 학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찾아줄 대상의 명단을 하시고요. 이렇게 명단의 크기가 내 꿈의 크기고 내 성공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은 사람을 후원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을 통해서 내가 의식 수준이 많이 올라오면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진 재능을 가진 사람도 더 나은 사람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의식 수준이 안 올라서면은 그 나보다 그냥 못한 사람인데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내보다 더 나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까지 좀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크를 찾고 그 다음에 누구랑 함께 가고 싶은가를 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확률을 높이는 부분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메이 사업은 누군가를 키워내는 사업이라보다는 루크를 찾는 게 빠른 일이에요. 스스로 이렇게 뭔가를 발버둥 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 루크라 하고요. 그 분류를 이제 그룹 분류를 잘 해서 지금은 옛날에는 많은 그룹으로 나눠서 하지만 지금 요즘에는 이제 브론즈 빌드라는 어떤 게 나오면서 이제 세 그룹에 집중을 하셔서 세 그룹으로 어쨌든 내가 명단을 찾아서 잘 만들어 이 부분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다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스폰서님은 잘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요. 이제 포크인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이렇게 명단이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이렇게 함께 가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도 내가 영향을 미치는 일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저는 그런 이 속에서 분명히 본인이 의식 수준이 올라가고 성장을 한다면은 그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속에서도 저도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많이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계속 뭉클한 이유가 나 역시도
뭔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소풍에서 아름다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뭔가의 누군가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이 사업이 정말 나한테 가슴 깊이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영상을 집어넣고 영상은 오늘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만남과 초대입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만남과 초대가 25%, 나중에 말씀드린 사업 설명 20%, 이제면 이제 지속적인 만남과 후원이 뭐냐면은 50%입니다. 그래서 만남과 초대를 잘하셔서 스폰서님하고 이렇게 연결을 잘 시켜주신 분들이 좀 초반에 성장이 좀 빨라요. 그래서 만남과 초대는 절대적 베이스는 좀 신뢰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상대방들과 어떤 신뢰를 가져왔느냐가 이 속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게 없었다면 이 속에서 새롭게 내가 누군가 신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그리고 한두 시간을 확보해서 만남을 약속을 잡으시고요. 그래서 사업 설명하기 전 단계인데 요즘에는 아메이 바로 오픈하시고 나 이게 부캐로서 하나 가져간다. 요즘 유튜브 부캐로 한다는 이런 얘기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메이도 내 부캐로 산다.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본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 만남에 그냥 편하게 얘기하다가 한번 너한테 해줄 얘기는 한번 들어봐. 내 부캐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 좀 내가 학습이 많이 된 상태에서 열정적으로 근데 그게 조금 어렵다면은 양해를 잘 구해서 열정적인 스폰서님 소울톤을 내는 스폰서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면 되고요. 저는 가서 만나서 이야기.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어찌 만나기 힘들잖아요. 비대면이니까. 사실 저도 비대면으로 사업 설명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PPT도 만들고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가야만, 만나야만,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만 상대방이 그 감정이 교류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그 열정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겠지만 그 양해를 잘 구해서 1대1 사람들이 만나기 힘들어 하면서도 또 하나의 감정이 뭐냐면은 답답해서 나와서 좋은 곳에서 커피 한 잔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좋은 곳 가서 아무도 없는 자연경관 좋은 데 가서 커피 한 잔 하자라고 해를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안정적인 부분은 그래도 위생적인 거 잘 챙기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초대는 이렇게 초대한 자세 돕는 마음, 자부심, 당당함,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전문가의 모습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시면 됩니다.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대화 만남과 초대할 때 어떤 기술을 FOR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만나자마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 만나자마자 나 이거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가족은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 힘든 시기에 직장은 어떻냐는지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 주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그래도 네 남편은 괜찮을 거야. 아니면 너는 그래도 안정적인 회사 다니잖아. 이런 설마 힘든 거 다 알잖아. 그래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좀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취미 활동에 대한 부분 서로 이제 교류 이런 힘들 때 넌 어떻게 지내? 하고 그리고 메시지는 내가 너한테 진짜 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 되고 그리고 질문은 근데 하면 상대방의 얘기는 들어주는 건 정말 중요한데 근데 질문의 어떤 그 힘은 내가 들고 있습니다. 질문이 답이다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주도권을 뺏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문 주도적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대 시 유의사항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설명만 듣도록 강요하지 말고요. 전화로 만날 약속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대로 된 시스템에 조인을 시키는 게 우리가 어떻게 목표 스스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폰서님에 대한 나는 이런 분하고 만나는데 참 좋더라는 프로모션 좀 잘하면 좋으시고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보통 약속 잡으시고 3일 전에 확인하시고 만나는 당일날 오전에는 어쨌든 문자 정도는 한번 하셔가지고 한순간에 약속은 변형이 됩니다. 약속은 취소되라고 있는 게 약속이에요. 약속 취소된다고 다운되지 마십시오. 저건 당연한 겁니다. 평소 우리 이 사업하기 전에 약속 취소될 때는 신경도 안 썼었어요. 하지만 이 사업하고 나서 취소되면은 사람들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하시면 되고 장소와 시간도 어쨌든 방해받지 않는 거. 요즘에 커피숍 너무 많고요. 뭐 이렇게 이제 너무 비어 있는 커피도 많고 좋은 커피도 많습니다. 그런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상대방 집이 제일 좋고요. 근데 요즘 들어가는데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염려를 하시니까 아니면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맛있는 요리 했으니까 놀러 와라 안전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업 설명을 보시면은 이제 쉐어드 플랜이죠. 그래서 사업 설명은 이제
처음에 듣기를 연습해가지고 연습을 하시고 제 생각에는 10회, 30회 정도는 연습하시면 제가 한 5회 정도 연습하시고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습을 한다고 늘진 않아요. 실전에서 하는 게 늡니다. 그래서 한 2번 정도는 스폰서님한테 한번 들어달라고 이렇게 하셔서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됐고요. 어쨌든 사업 설명의 횟수가 성장에 비례를 합니다.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설명이 되면 조금 전에 했던 거 한번 이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이게 성공 사이클인데요. 이제 꿈을 만들고 명단을 작성하고 만남과 초대를 합니다. 그럼 사업 설명을 하죠. 사업 설명했는데 관심이 없다면은 그게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 그래도 니하고 내가 이거 하면 응원해 줄 거지? 그러면서 제품을 쓰라는 걸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응원해 줄 거지 하면 응원해 줄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명단자 때를 기다리면 되고요. 그리고 후속 조치는 어쨌든 우리가 책 음원을 주는 것들이 후속 조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CLC를 같이 듣거나 이런 것도 후속 조치고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어떤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공부를 해보면은 내가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시스템에 이제 OM이라든지 CLC를 같이 이렇게 들어서 시스템에 조인되어서 그분 이하로 이제 홈미팅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키워드가 이제 영화죠. 다들 기생충은 보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각한 이제 핫한 키워드였는데 그래도 이제 아카데미상, 오스카상을 어쨌든 사관왕이나 하면서 엄청난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낸 거죠. 그래서 근데 그 기생충에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말은 해빙과 not 해빙의 어떤 의미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생각과 부자의 생각, 가난한 생각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죠. 눕고 싶고, 그 다음에 자고 싶고, 그 다음에 공짜를 바라고. 어떻게 보면은 로또 지금 제가 지난 로또 걸리는 어떤 그런 생각도 어떻게 보면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것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난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부자의 생각은 부자들은 로또를 안 삽니다. 그냥 자기가 시스템 안에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잠시만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알아? 무계획이야. 제가 지금 로또 사시는 분을 비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저도 로또를 삽니다. 저도 주식을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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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수석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부자 집에서 내가 뭔가를 포지션을 가지면서 어쨌든 쉽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인드가 기생충이라는 거죠. 역시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도 기생충이고 이 부자 역시 기생충이 나온 것도 가난한 사람을 이용하려 하고 이쪽에 뭔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또 하려 하고 그런 마인드들을 기생충적인 어떤 마인드라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하는 가난한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모두 다 이게 있거든요. 모두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 영화를 즐길 수 있었다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제 문제가 들어갑니다. 문제들 바로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생충에서 나왔던 사자성어가 하나가 있어요. 이태원 클래스에서 나온 사자성어인데 이제 시간 관계상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자, 한자 읽으시는 분 바로 적으시면 됩니다. 네, 죠. 이제 이죠.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편안함,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상대방과 나누면서 그 편안함을 유지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분수를 넘지 말라는 말로서 우리가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분수를 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지내라. 이거를 사람들이 제가 인터넷 다 찾아봐도 성공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공자 맹자 시대. 왜냐면 이전에 어떻게 뭐냐면은 이런 어떤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들 귀족이었습니다. 귀족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자성어를 만들 때 분수를 넘지 말라. 그 밑에 너는 가진 거 만족하면 지대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이 책을 하나 소개를 합니다. 딱 느낌 오시나요? 이게 바로 안분지족입니다. 안분지족의 어쨌든 제스처거든요. 바로 해빙이거든요. 내가 쓰는 거에 대해서 아주 만족도를 끌어올린다는 거죠. 하지만 이 해빙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냐 끌어당기의 법칙이 생긴다는 거죠.
운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내가 즐거움이 계속적으로 좋은 에너지가 나오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성공의 에너지로 쓰라는 거예요. 그게 부자가 되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안분지족에 말하고자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못다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전에 뭐 맹자든 공자든 이런 분들을 비난할 자격은 안 되지만은 우리는 성공학적인 것들을 넣어서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더 큰 그림을 꿈을 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족하고 가진 것을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게 지는 게 아니라 그걸 만족을 하되 내가 그거를 끌어당기면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더 큰 걸 만들어서 그것도 더 흘려보내라는 거죠. 그게 진짜 안분지족의 의미지 않냐라는 거를 감히 재해석해 봤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만남과 지금 팔로스루가 제일 지원하죠. 그래서 여기에 사실 노하우도 같이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팔로우 과정의 필수 유의사항이 뭐냐면 관심사를 잘 구분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맞는 책, 음원, 미팅들을 잘 맞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시스템 8회 차팅을 잘 쓰지 않습니까? 그 8회 차팅을 즉시즉소에 잘 녹여내어서 그 사람한테 그냥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잘 맞게 전달을 해주면서 어쨌든 잘 확인을 잘 쓰되 팀워크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마인드로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팔로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 노하우를 여기다 조금 넣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OM, CLC, 홈미팅 세 가지에 대한 미팅을 확달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당연히. 근데 그 확답이 왔을 때 저는 당신을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 모든 걸 쓰겠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주고 그거를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꿈 시각화 이제 베이직 세븐 중에 어쨌든 보물 지도를 무조건 만들게 합니다. 보물 지도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나의 어떤 계약서인 거거든요. 파트너, 사업을 시작하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보물 지도가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스폰서하고 나의 어떤 그런 그 끝까지 가는 어떤 함께 가는 신뢰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 만드신 분 꼭 만드시고요. 만드신 분은 우리가 그 밴드 있지 않습니까? 꼭 업로딩 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라고요. 그리고 SP에 대한 목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단계적인 거 9%에서 15%의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드의 목표도 확실히 먼저 단계적인 것도 정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확실히 의논을 하시고 스폰서 멘토링 받으시고 그리고 어쨌든 복제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400K 코어죠. 그래서 400K 코어를 지향을 하시고 그리고 말보다는 저는 이 말을 참 말합니다. 내가 파트너 상담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파트너 앵커를 잡아서 그 밑에 파트너를 찾아버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상담은 파트너로부터 오는 거, 상담은 위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파트너의 어떤 목숨을 걸고 파트너를 찾아주겠다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이제 우정, 지시하는 게 아니라 우정이라는 거죠. 프렌드십. 우리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설사 파트너가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도 거기서 푸시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대부분 다 3개월에 초집중해서 파트너를 나오면은 그 사람들은 1년이 가고 3년이 가더라고요. 하지만 그 3개월 초집중 기간에 명단을 못 써서 집중 못 하신 분들은 좀 흐지부지하게 사라지는 경향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그분의 홈미팅을 만들어 주고요. 근데 홈미팅이 어렵다면 당연히 스폰서님 홈미팅에서 잘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세 개의 어떤 레그에 대한 탭 루트를 잘 구축을 하시고요. 그게 나중에는 파운더스 PT와 에메랄드의 어쨌든 과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앵커 내리기는 특히나 제대로 이거를 배워야만 지속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시고 이렇게 말했고 사업 키우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1시간 15분 지났는데 제가 속력을 조금 내볼게요. 이제 메칼프의 법칙,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의 재고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모멘텀 C가 분명히 있어요. 파운더스 PT에서 에메랄드 그 사이에 분명히 뭔가 안 된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멘텀 C는 분명히 넘는다는 거, 그 변곡점을 넣으면은 승승장구 하시는 거 있고요.
어쨌든 그 방법을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 제품 애용 제품 수를 늘리고요. 그래서 고객을 15에서 25명을 만드시고요. 애용자를 만드시는 거를 계속 기부 마케팅 쓰시고 그리고 1대1 미팅 차팅 수를 하는 거를 많이 늘리세요. 그게 홈미팅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400K과 리더 핀을 받으시고 복제가 되시면 되고요. 나부터 소비를 해서 어쨌든 감동과 제품의 어떤 감동과 경험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부분과 사업자의 어떤 그런 두 가지의 바퀴를 잘 그리시면 좋고요. 그래서 400K 코어 핀을 꼭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400K 코어 리더가 복제의 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이글 핀과 더블 이글 핀이라는 걸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시스템의 사업가 도구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란 거는 어쨌든 우리가 성공을 이루는 가장 빨리 이루는 목적지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러기가 하는 방법이라든지 한 방향을 보고 서로가 어쨌든 방향과 속도를 맞출 때 같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은 아메이소의 성공은 개인의 역량보다는 시스템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시스템은 뭐냐면은 탱코아와 너치앤 볼츠입니다. 이거를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미팅은 우리가 시간을 복제하는 것이고, 어찌보면 스폰서님은 복제를 위한 롤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도구입니다. 우리가 사업 도구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튜브랑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대면이 되면서 책 음원을 전달하는 게 많이 힘이 많이 약해졌거든요. 근데 책을 잘 전달하시면 좋고, 책을 잘 전달 못 하시는 분들은 딱이면 내가 책을 안 읽었어입니다. 책을 잘 읽으신 분들은 책 전달을 잘 합니다. 책은 결국은 스스로가 스스로 후원하도록 만들거든요. 사람은 타인이 후원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스스로가 스스로 후원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어쨌든 성공 노하우를 간접적으로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음원을 통해서. 그리고 제품을 통해서 내가 이 사업에 대한 내 아이템이 확실하구나 라고 하시고 체크업 하실 거는 뭐냐면 사업에 뭔가 진행이 더디다라는 부분은 사업 도구를 내가 잘 활용하고 있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 네트워크 균형입니다. 네트워크 균형은 폭과 깊이, 위스와 뎁스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7명, 나 20만 원을 쓰면서 6명한테 알려서 20만 원씩 소비를 했다 했을 때 내가 일일이 다 위스로, 퍼스널로 다 달았을 경우에는 12만 6천 원에서 3만 6천 원이 되면서 9만 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뎁스 같은 경우는 12만 6천 원에서 10만 8천 원 빼면 1만 8천 원 되는 거죠. 어쨌든 위스는 수입의 크기를 중요시하고 뎁스는 수입의 안정을 중요시합니다. 이렇게 2년에서 5년 플랜을 가시면 되고요. 2689에 대한 홀리체인의 어떤 사업 성공의 비밀인데 사업 파트너 2명을 후원하는데 조력을 하고요. 6개월간 끈기 있게 집중하고 퍼스널 렉을 8렉을 유지하면서 9단계까지 후원하는데 이것도 사실 좀 옛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져가시되 지금 트렌드에 맞는 어떤 브론즈 빌드 상담도 같이 좀 하시면 좋고요. 11번째는 바로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미인대치,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그러니까 배려 경청 학습. 이 세 개가 제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배려심을 가진 다른 사람이 누군가 오는 거를 밀어내지 않는 배려심과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거를 듣게 만드는 경청 그리고 그거를 학습시키는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던 이 세 가지의 어떤 결정적 요소를 잘 쓰시면 좋겠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오고 비대면이 되면서 지금은 변화는 생존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배달의 민족, 그다음에 새벽 배송 이런 건 지금 50대, 60대, 70대까지 합니다. 이걸 안 하면 내가 뭘 사 먹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줌이라는 것들도 웨뎁스 같은 경우도 이러는데 저희 회사도 최근에 1대1로 그러니까 뭔가 심포지엄이라는 거 어떤 뭔가 마케팅을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밤에 뼈가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뼈가 빛나는 밤에 이런 컨셉을 만들어서 그냥 강의를 전달하는 프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와서 들으세요. 이런 강의 형태로 원래는 호텔에 세미나실을 빌려가지고 만찬을 하면서 했던 부분들을 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최근에 아메이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글로벌적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로벌 컨벤션 했죠. 그때 이제 이전 같았으면은 마룬 5가 이런 식으로 와서 공연을 했겠죠. 하지만 이렇게 좀 약간 좀 방구석 공연이었지만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연을 하면서 다 즐기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세계를 뭐라고 하느냐? 빠른 시기에 딱 제가 옆에 지나갈게요. 요거입니다. 요거 지나갔고요. 이 시대 때 이 시대 때 제가 말씀드리기 시작한 게 뉴노멀이라 하는데 이 속에서 시간이 타이트하네요, 생각보다. 제가 변화 속에서 이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새로운 문화를 얼만큼 잘 연결하느냐 게임입니다. 이 변화를 기회로 가지는 게 기회인데 그 정답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휴먼 터치. 결국 답은 사람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았네요. 이제 자세와 자기 이미지. 어쨌든 20세기 최고의 가치는 뭔가 물건을 발명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자세를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이 애티튜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티튜드는 뭐냐면 배우는 자세, 긍정적인 자세, 열정적인 자세, 당당한 자세, 끈기 있는 자세, 사장의 자세까지 이런 자세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겸손, 배우는 자세를 하나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 하나만 가지면은 다 만들어집니다. 배우는 자세. 그것만 가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기 이미지 진정한 자신감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어쨌든 외면적 성취보다는 내면적으로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어떤 자기 이미지거든요. 그 유캔주의스 분명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같이 여행, 영화, 부캐, 비대면을 가지냐면은 이렇습니다. 그 여행과 어쨌든 영화는 한 번 보는 인생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는 어떤 키워드를 내가 매칭을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이 부캐와 비대면은 너무 위기가 지금 왔습니다. 이 속에서 어쨌든 새로운 부캐를 가지고 변화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오늘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90년대 이제 레트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결심했어요. 지금처럼 살 것인가?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 결심했어. 다들 오늘 한번 결심해 보시면 좋고 이렇게 제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 좀 시간을 조절한다고 빨리 진행해 보는데 했는데요. 다들 오늘 좋은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3주차까지 알아보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뭔가 빨리 결단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계속적으로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시간을 쓰시면 참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